현대약품, 탈모 신약 상한가. 기대감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해볼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며칠 전 뉴스 하나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단번에 쏠렸죠. 두피에 발랐더니 풍성해졌다. 바르는 탈모약 임상 3상 성공.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현대약품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이 회사가 속한 업황은 어떤지,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이 기대감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까지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현대약품이 상한가를 갔을까? 먼저 주가 급등의 직접적인 이유부터 보죠. 이번 상승의 핵심은 현대약품이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 파마슈티컬스의 탈모 치료제 관련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남성형 탈모 치료제 클라스코테론 5% 용액이 임상 3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발 성장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약은 기존 경구용 탈모약과 달리 두피에 직접 바르는 도포형 제제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성기능 저하, 우울감 같은 전신 부작용 우려가 낮다는 점 때문에 시장은 이 뉴스를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모 신약 임상 3상 성공. 이 세 단어가 겹치면서 현대약품 주가는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핵심.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이 탈모 신약의 개발사가 아닙니다. 현대약품은 연구개발을 주도한 회사가 아니라 국내 판권 혹은 라이선스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임상 성공 현대약품 실적 급증. 이 공식이 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번 상한가는 실적이 바뀌어서 오른 주가라기보다는 기대감이 단기간에 가격에 반영된 주가에 가깝습니다. 삼업황 탈모 시장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렇다면 업황은 어떨까요? 탈모 치료 시장은 다른 제약 분야와 비교해도 특징이 분명합니다. 첫째, 탈모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시장입니다. 환자들이 직접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가 생각보다 강하고 가격 저항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둘째, 탈모는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심리적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탈모 관련 뉴스는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강하게 끌어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즉 급여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화가 된다면 시장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로 수익성이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 업황은 무조건 좋은 시장이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4. 재무 현대약품은 어떤 회사인가? 이제 현대약품 자체를 보겠습니다. 현대약품은 대형 신약 개발사라기보다는 중견 제약사에 가까운 포지션입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매출은 정체와 회복을 반복했고 연구개발비와 판관비 부담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매출이 조금씩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턴어라운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탈모 신약 이슈가 아직 현대약품의 실적 숫자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즉, 재무적으로는 기대는 생겼지만 증명은 아직 2단계에 있습니다. 5차트와 수급 전형적인 이벤트 상한가. 차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움직임은 매우 전형적인 이벤트성 상한가입니다. 이런 종목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뉴스가 나온 날 거래량과 함께 가격이 한 번에 재평가됩니다. 둘째, 그 다음부터는
추가 뉴스가 있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셋째, 추가 재료가 없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눌리거나 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한가를 갔다는 사실만으로 이제 시작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유가 프로의 상승 재료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약품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 첫째, 클라스코테론의 허가 로드맵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FDA나 유럽 허가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시간표가 나와야 합니다. 둘째, 현대약품이 보유한 판권의 경제적 구조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로열티는 얼마나 되는지, 마진 구조는 어떤지,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셋째, 국내 출시나 판매 계획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와야 중기적인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수급의 영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7.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리스크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첫째, 임상 데이터 해석에 대한 논란 가능성입니다. 바이오에서는 성공이라는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허가와 상업화까지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기대감은 빠르게 식습니다. 셋째, 현대약품의 실제 실적 기여가 생각보다 작을 가능성입니다. 판권 구조에 따라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은 별로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정책 리스크입니다. 탈모 치료 급여화는 시장 확대라는 호재와 수익성 악화라는 악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8.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거죠. 그래서 현대약품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오 이벤트 종목에 정확한 목표가를 찍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추가 뉴스나 강한 수급이 붙으면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타 영역입니다. 중기적으로는 구체적인 허가 출시 계약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상한가 수준의 기대감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재무 숫자가 바뀌는 것이 확인될 때만 진짜 체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최종 정리. 현대약품은 나쁜 회사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종목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주가는 실적을 보고 사는 가격이 아니라 기대를 보고 사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투자 관점보다는 이벤트와 수급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좋은 뉴스 하나로 주가는 이미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두 번째, 세 번째 뉴스입니다. 그게 없다면 기대감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현대약품은 지금 당장 큰 그림의 투자 종목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할 종목이다. 이 점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손실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